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오늘도 섭기자, 변명섭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합뉴스 경제TV 연리포터 박수현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이제 학생이니까요. 이제 방학 시즌이 되었는데요. 요즘 친구들 SNS 보면 참 여행 가서 재미있게 노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원래 항상 이맘때쯤이면 저도 항상 여행을 갔는데 네. 이번에는 시간이 좀 안 나서 못 가고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예, 요즘 또 날씨가 겨울인데 예년보다는 날씨가 좀 춥지 않고 여행 가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SNS에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근데 저번 회차 때 우리가 이제 방송했을 때 MBTI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박수현 리포터가 ISTJ라고 공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ISTJ는 밖에 나가서 더 노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집순이 스타일이 많다고 하는데, 의외로 여행을 좋아하나 봐요. 원래 여행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었는데요. 네. 이제 동생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동생을 믿고 어찌 보면 엄마 아빠 없이 둘이서만 여행을 떠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부모님 없이 혼자서 계획을 막 세워서 떠나는 해외 여행의 매력을 딱 알아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좀 그렇게 재미를 느끼고는 그래 내가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또 얼만큼 놀러 다닐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이제 좀 나가려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게 그 대학교 전에는 사실 이제 가족 여행을 주로 이제 많이 갔고,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사실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첫 번째 이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 첫 번째 여행의 짜릿함,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연리포터를 좀 변화시켰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저도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그 입시의 해방감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같이 지냈던 과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방학 때 친구들과 같이 지방에 사는 친구들을 한번 동네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부산도 한번 가보고, 거제도도 한번 가보고, 아산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서울로 복귀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 그 대학교 1학년 때의 그 여행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섭기 씨도 그 여행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는 뭐 해외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MT 겸 여행, 이렇게 농활 겸 여행 이런 게 많았습니다. 농활이요? 네. 농활을 여행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에 다 모여서 네. 통일호나 비둘기호를 타고 춘천으로 가기도 하고 비둘기호. 네. 그리고 지방으로 가서 농활 하면서 또 이제 지방 분들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섭 기자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통일호 맞나요? 통일호, 예. 통일호요? 그거 네. 타보신 적 통일호 있으세요? 타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MT 갈 때 말씀하셨듯이 MT 갈 때 그때 이제 주머니 사정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통일호가 이제 싼 가격의 기차인데 그걸 타고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춘천 MT 장소로 이제 가고 그랬었죠.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은 그럼 네. 어떻게 여행을 하나, 누구랑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좀 국내도 많이 가지만 네네. 외국으로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네네. 부모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여행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통계적으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들 가는지,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 이제 섭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Z세대 설문조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Z세대 응답자 중 10명 중에 8명이 인생에서 여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 시절 해외여행이 필요한가 이런 설문에는 10명 중에 7명이 여행을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대학 시절에 여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0명 중에 7명. 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실제로 이제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좀 있습니까? 여행 빈도. 네, 빈도수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체 이제 10명 중 8명은 1년에 2번 이상. 그리고 10명 중에 3명 정도는 1년에 4번 이상 여행을 가는 걸로 이게 조사가 됐습니다. 좀 부러운데요? 아, 1년에 4번이면 분기당 1번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 대학생 중 10명 중 3명은 저보다 여행을 훨씬 많이 다니는 그런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또 어떻게 뭐 이동 경로를 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여행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왜요? 그 이제 어디 여행지를 찍고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사실 제가 원하는 정보보다는 약간 광고성 글들이나 광고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석 기자가 좀. 네, 이제 90년대 이후로 출생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원엠 씨하고 차이점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예. 곳곳에 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라는 유 선생님들이 있어서 네. 이제 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제 여행 블로거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글들이 또 이제 정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여행 정보를 본인들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연말에 여행 갔을 때 완전 거꾸로 했네요. 저는 포털에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패키지를 끊어서 이제 풀 서비스로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 갔다 온 곳에 대한 정보가 이제 더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이제 여행 갔다 온 전문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 이제 제가 일본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오사카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경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갔으면 더 낫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영상이나 또 사진 이런 거를 보면은 자기가 여행을 갈 곳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훨씬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니포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아까 MBTI가 ISTJ의 J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여행을 가기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완전. 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완전 계획형이어가지고 네. 지난번에 이제 일본의 가마쿠라랑 에노시마랑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2박 3일 놀러 갔다 온다고 또 엑셀 파일로 이제 1박 한 페이지, 2박 한 페이지 해가지고 또 엑셀 파일로 엑셀로. 싹 정리를 하고 갔다 네. 왔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그냥 가깝고 짧게 외국 나갔다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이틀 전에 갑자기 그냥 표 끊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계획 짜는 친구들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틀 전에 한다고요? 네, 갑자기 이제 가고 싶다. 굉장히 충동적이네요. 그 네, MBTI P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그게 이제 일상 탈출의 매개체라고 이제 여행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일상 탈출을 하려고 하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 있는 어떤 도시들 이런 데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도 이제 아예 휴양을 즐기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여행 가는 것도 극단적으로 또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탈을 할 수 있으면 쉬기도 하고 또 뭐 멀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생들 여행의 키워드는 휴양과 일상 탈출, 일탈.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 이제 일탈을 위해서는 수도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곳들이 이제 주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차로도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되거든요. 네. 해안 도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다르다 보니까 아주 그런 곳이 이제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어디를 가서 놀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놀았냐, 어떻게 저희가 힐링을 하고 어떻게 즐겼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또 그냥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꼭 다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기록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것들로 많이 남기곤 하는데 네. 요즘 SNS에서는 약간 여행 릴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올라와요. 여행 릴스? 릴스가 뭔가요? 릴스? 네. 릴스는 이제 인별그램에서 운영하는 쇼폼 콘텐츠를 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인데 이걸로 나 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또 약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네. 제가 이번에 춘천으로 또 당일치기 갔다 오면서 릴스를 좀 여러 개 찍어왔거든요. 아, 릴스를 네. 만들었어요?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이게 여행 릴스구나라는 걸 직접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행 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PD님 오늘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그래서 놀러 가는 줄 알고 맛있는 거 한 보따리 싸들고 왔는데. 오늘 놀러 가는 건 맞는데 네. 미션을 준비했어요.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미션이요? 미션 뭐지? 여행 릴스 3개를 찍어라. 요즘 친구들이 여행을 좀 많이 가기는 하거든요, 신년이라. 걔네들은 어떤 거 올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찍으면 되겠다. 제가 원래 친구들은 몇개 여행 많- 릴스 많네요, 찍는 걸 좀 요즘 여행 봤는데 네. 제가 찍어본 적이 없어서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한번 또 찍어보는 좋은 경험을 쌓겠구나 싶었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릴스가 나올지. 네, 샘플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웁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통은 친구들이랑 같이 찍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좀 혼자서 찍어봤습니다. 이 여행을 내가 처음부터 간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이걸 보니까. 네, 맞아요. 날씨도 저것도 진짜 많이 유행하는 릴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용산역에서 춘천역으로 가는 차 타고 가고 있거든요. 한 11시쯤에 도착할 예정인데 가는 동안에도 여기 안에서 릴스 같은 거 좀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찍는데.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결과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우! 춘천하면 닭갈비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닭갈비를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이 배경을 기준으로 릴스 한번 더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찍겠다고. 지금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결과물을 봐야 뭐 알 것 같은데. 또 춘천하면 무조건 먹어야죠, 닭갈비. 춘천하면 네, 저는 닭갈비죠. 지금 춘천 스카이워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릴스를 한 2-3개 정도 찍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여전히 제작 중이긴 하지만 이제 PD님들이 점점 찍을수록 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3개 조금 완성되게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는데 마지막까지 여행 즐겁게 즐기면서 릴스도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행복해 보이죠? 지금까지 춘천의 명소라고 알려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상들을 많이 찍어봤는데요. 영상이 잘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 쇼폼 콘텐츠들은 뭐 꼭 컴퓨터 같은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업로드를 다 했습니다. 무려 4개나 만들었는데요. 어때요? 어떤가요? 느낌 있네요. 예, 그쵸? 이렇게 해서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순간 이동. 네. 아, 생각보다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열심히 돌고 살짝 이제 어지럼증이 올 것 같긴 했지만 재밌더라고요. 넘어지는 릴스. 네. 약간의 마지막 유머를 하나 넣어서 이상하게 걷는 연립포터. 피디님 오늘 저 영상 4개나 만들었는데 그럼 미션 성공 맞나요? 성공!
오, 미션 성공했다고 합니다.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재미있게 릴스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릴스로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을 성공한 기쁜 마음으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 춘천이면은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그걸 또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고 하니까 좀 힘들지 않았나요? 용산역에서 저는 ITX를 타고 가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비둘기호는 어느 정도 걸렸나요?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일속으로 가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갑니다. 네. 이제 2시간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네. 저는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에서 이제 봤듯이 여행 릴스, 그러니까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더 와닿기도 하고 정말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도 뭐 금방 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찍어보니까. 저는 일단 주변 친구들이 제 여행 릴스를 보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줬어가지고 네. 그게 좀 뿌듯했었고요. 네. 그리고 가끔씩 갤러리 들어가서 봅니다. 일부러. 네. 약간 그러면 그때 여행 갔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제가 그걸 찍었을 당시에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면서 찍었는지가 막 그 영상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행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하는 말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여행 가서 사진 맞습니다. 많이 찍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섭 기자도 그렇고 저도 대학 시절에 이런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어.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고 그 사진으로 이제 추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이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의 추억을 10년, 20년 뒤에까지 간직하고 볼 수 있어서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자, 오늘도 섭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엄마랑 이모랑 사촌 동생들이랑 다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갔었는데 아직 애들이 어려서 이제 그 애들은 실내 놀이터 있잖아요, 매장 그렇죠. 안에 실내 놀이터에 이제 맡겨두고 데리러 갔단 말이죠. 장 보고 나서 애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막 미끄럼틀 타고 공놀이 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사실 그런 실내 놀이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부럽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렇게 노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었죠. 놀이터조차도 이제 찾기 힘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저의 유일한 이제 놀이터는 이제 골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공터 이런 데서 골목에서 이제 축구도 하고 뭐 공터에서는 이제 뽕이라고 해서 연식 공을 가지고 이제 야구처럼 하는 그런 게임을 이제 하고 놀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섭 기자는 어땠어요 어린 시절에? 네, 저도 비슷합니다. 뭐 이제 공터에서 놀고 그랬었는데 네.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 골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뭐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제 그려서 놀이판을 그려서 이제 놀고 그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오징어 게임 그게 이제 거기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땅 따먹기 막 이런 것들만 그려서 했는데 저도 오징어 게임은 사실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오징어 게임 보고 처음 알았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실내 놀이터에 대한 약간 그런 욕심이 저는 계속 있으니까 알아봤었죠. 네. 알아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용 실내 놀이터가 아니라 어른이용 실내 놀이터인 거예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놀이터. 네, 맞아요. 어. 성인들도 좀 재미있게 놀만한 클라이밍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로프 타기, 실내 풋살 이런 것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이제 공간에서 조각조각 나눠서 클라이밍도 하고 그다음에 로프 타기도 하고 뭐 실내 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저희 때 이제 그 사실 이제 놀이터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하면 테마파크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노는 게 다고 아니면 이제
이제 운동장에서 스포츠 활동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내 풋살이라든가 클라이밍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좀 많아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진짜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꽤 공간이 넓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 실내라서 왠지 제한적인 스포츠 종류들만 다룰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그 실내 클라이밍이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벽을 타는 건데요.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기후 여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뭐 테니스도 뭐 있는데 테니스도 또 이렇게 실내에서 치다 보니까 또 재밌게 즐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스크린 골프는 많이 또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테니스와 골프는 사실 우리 그 코로나 때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다가 조금 테니스로 조금 젊은 층들이 인기가 좀 옮겨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니스 옷을 입고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내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느 쪽을 탈까? 이렇게 또 궁리도 하면서 서로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올림픽 때 클라이밍을 이제 봤는데 그때 남성이 하는 건 못 봤고 이제 여성 클라이머들이 이제 하는 걸 봤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죠.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클라이밍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테니스보다도 저는 클라이밍 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많이 봤거든요. 네. SNS에서 이제 자주 올리더라고요. 자기 클라이밍 하는 영상이라던가 사진 같은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크루라고 해서 동호회가 많이 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 상으로 이렇게 샵 땡땡땡 이렇게 해서 날짜와 뭐 시간을 공지를 해서 갑자기 모여서 또 이제 클라이밍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액티비티 활동에는 그런 크루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뭔가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크루가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오빠가 이제 좀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오빠 원래 잘 못 달리는 오빠였는데 네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러닝 크루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특정 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달리기를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굉장히 꾸준히 하더니 이번에 하프를 또 뛰었다고. 하프 마라톤 네, 그렇게 또 전달을 받았습니다. 21km 정도 되는 네, 그럴 거예요. 뛰지도 못했던 사람이 크루 활동을 통해서 하프 마라톤을 뛰었다. 원래 5km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제 보니까 크루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크루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어떤 거예요, 크루가? 그러니까 사실 크루 하면 뭔가 팀, 모임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잖아요. 네. 동호회하고 저는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네. 뭔가 약간 동호회 하면 좀 네. 나이가 저희 연령대가 세대가 높아 쓰는 보이는데. 말이죠, 동호회. 네. 네. 근데 크루는 뭔가 조금 더 힙한 느낌도 있고 하다 뭔가 보니까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좀 젊은 층들이 같이 모여서 할 때는 동호회보다는 크루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러닝 크루를 이제 저희 세대의 말로 바꾸면 달리기 동호회 회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구수하네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즐길 때 뭐 여행을 가면서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진짜 오로지 그 액티비티 활동만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실 여행을 가는 게 목적인데 맞아요.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액티비티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제 쇼핑몰에서 통계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년간 뭐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던 고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테마 여행 하는 고객들이 한 뭐 절반 정도 이상이 MZ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운동도 하면서 여행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클라이밍을 같이 할 수 있는 여행 패키지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제 중년들도 보면은 이제 해외여행 가는 비용이 이제 싸지니까 골프를 치러 뭐 일본을 간다든가 뭐 태국을 간다든가 이런 주변에 이제 뭐 제 지인들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제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을 간다. 이게 좀 신선하기도 하면서 이런 게 좀 대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케이션이라고 스포츠와 베이케이션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네, 휴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건강도 챙긴다. 그래서 뭐 헬시 플레저라는 또 우리 주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다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을 하나의 가치로 추구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서도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포츠는 건강이고 여행은 플레저. 그래서 헬시 플레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하면서 뭐 클라이밍이나 뭐 서핑 저는 해보지 못했던 건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색적인 그 경험을 쌓아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때요? 정말 뭔가 같은 돈과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네. 이왕이면 조금 더 색다른 경험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또 내적 성취감도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헬린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지금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네네. 이게 또 헬스를 간 날과 안 간 날이 또 차이가 커요. 뭔가 운동을 한 날 밤에는 조금 더 잘 때 상쾌하고 뭔가 내가 딱 해놨던 그 체크리스트를 다 완성을 했다. 약간 그런 뿌듯함이 또 같이 들거든요. 그런 내적 만족감 또는 성취감이 또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꽤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제 헬스를 한 날과 안 한 날에 또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그 개운하고 그 상쾌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포츠 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색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꼭 남들이 못 해본 경험을 추구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며칠 전에 인왕산을 등산을 했었어요. 인왕산이요? 근데 저희 스튜디오가 이제 경복궁이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은 사실 되게 자주 봤었는데 인왕산 중턱에서 내려보는 경복궁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확실히 이런 등산은 이색적인 스포츠라기보다는 조금 흔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지만 또 거기에서 보여지는 풍경이나 아름다움은 굉장히 신선하고 이색적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헬스와 플레저를 같이 즐기고 왔군요. 그렇죠. 예. 혹시 뭐 찍어온 영상 같은 건 없습니까? 영상 찍어왔습니다. 당연히 그 아름다운 미니어처처럼 예쁘게 조각해놓은 그런 경복궁의 모습도 다 담아왔으니까요. 한번 영상으로 다 같이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인왕산 영상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산행을 가려고 합니다. 또 저희 스튜디오가 광화문 근처라서 또 근처에 산들이 좀 많거든요. 이 근처 산은 아직 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광화문 근처에 있는 산 정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 제가 주변에 있는 이 액티비티 매니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 근방에 산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인왕산 추천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왕산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광장 같은데요. 맞아요. 저쪽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 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인왕산의 초입부에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위치한 이곳은 수성동 계곡인데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정선이 또 이곳을 풍경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수성동 계곡을 거쳐서 또 쉼터도 찍고 이제 정상을 찍은 다음에 한양 도성을 따라서 좀 걸어 내려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왕산을 걷다 보니까 약간 저 어렸을 때 많이 탔던 불악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조경이라던가 약간 산 난이도 코스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가 그 산 불악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거의 등하교를 했었는데 좀 고라니를 그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고라니 소리도 좀 많이 들렸었고 막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문 열면 고라니 소리가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거의 정상에 온 것 같네요. 근데 중턱이었습니다. 중턱인가요, 저희가?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너무 예쁘거든요. 와,
일단 바로 앞에 경복궁이 무슨 미니어처처럼 엄청 귀엽게 나와 있고요. 저쪽은 잠실인 것 같고, 여기 바로 앞에 남산타워도 완전 크게 보이고, 저쪽은 또 여의도 쪽인 것 같아요. 63빌딩도 보이고, 약간 서울을 대표할 만한 큰 빌딩들이 완전 작게 잘 보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시야가 확 트여서 저 여기 막 나오면서 감탄했잖아요. 우와 이러면서 봤거든요. 확실히 등산은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등산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조선 사람들은 이런 시야를 가졌겠죠? 정상입니다. 여기가 정상인가요? 네. 금세 또 휙 하고 올라왔죠. 순간 이동을. 와, 확실히 정상에 오니까 이 탁 트인 시야가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올라올 때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 정상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싹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등산을 했는데 확실히 이 맛에 등산을 하는구나를 여러 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아시죠? 원래 산은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해요. 잘못하면 발목 막 삐끗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또 안전하게 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한양 도성길을 딱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게 굉장히 운치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다른 데 산에는 이런 성곽이 사실 없는데 네. 인왕산에는 저런 게 있으니까 좀 약간 문화재를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드네요. 맞아요. 굉장히 특색이 있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인왕산 정상까지 딱 찍고 하산까지 안전하게 다 했는데요. 오늘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칼로리를 소비를 했으니 이제 다시 채워 넣어야죠. 뭐 도토리묵도 있고 두부전도 있고 참 등산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얼른 맛있는 것들 먹으러 지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배고파. 예, 역시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와서 파전에 또 음료수 먹는 그런 또 즐거운 느낌이 있죠.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니까 오랜만에 등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사실 이제 조금 놀란 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을 싫어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주말 등산을 또 강요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 회사에서 갑질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진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등산을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등산을 많이 즐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아재들은 아픈 추억들이 다들 있습니다. 주말에 등산에 끌려갔던 그런 아픈 추억들이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없죠. 네. 등산을 그냥 등산으로 즐기는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등산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하는 코스가 또 있습니다. 어디요? 네. 북한산 도선사에서 100군데 코스를 북한산. 저는 자주 가는데요. 네. 제가 2년 전에 정상에서 또 찍은 사진이 또 있는데 제작진한테 전달을 했는데 아마 또 송출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이 있고, 거기 가면 태극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인증샷. 네. 맞아요. 요즘에 산에 가면은 비석 같은데 옆에서 꼭 인증샷을 남기고 오더라고요. 네. 무조건 찍어줘야죠. 그거 네. 찍으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발 몇 미터 뭐 써있는 네. 그런 인증샷을 꼭 찍어야 되고, 요즘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등산에 가서 이제 건강도 챙길 수도 있지만 그 사진을 서로 찍으면서 나는 이렇게 정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정복했는데 뭐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 뭐 이런 것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전에 연 리포터가 말한 내적 성취감, 그게 바로 지금 이런 등산에서의 인증샷, 그런 거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